어떤 사람은 버릴 물건을 들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이미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다시 쓸 일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특별히 비싸서도 아니고 귀해서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정리 못하는 성격이라고, 미련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시간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물건을 처음 샀을 때나 그걸 쓰던 시절의 하루,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그때의 공기와 감정까지 모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도 이제 지나갔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멈춥니다. 특히 상실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사람이 떠났고, 관계가 사라졌고, 역할이 끝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을 때 물건은 마지막으로 남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내가 살았다는 증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흔적,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표시. 그래서 버리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묻습니다. 이것까지 없어지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어떤 사람은 상자에 물건을 차곡차곡 넣어두고 절대 다시 열지 않습니다. 정리한 것 같지만 실은 봉인에 가깝습니다. 꺼내보면 흔들릴까봐 버릴 용기는 아직 없어서 그냥 눈에만 안 보이게 둡니다. 이건 미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리려고 마음먹고도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실제 사용 가능성보다 지금 버릴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정할 준비가 안 되면 항상 나중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물건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생길 것보다 이미 지나간 것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은 과거를 보존하려는 쪽으로 마음의 무게가 기웁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건 뒤처지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두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입니다. 왜 나는 이걸 못 버릴까? 이렇게 정리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은 이미 상실을 많이 겪은 마음에게 또 하나의 상실을 얹어주는 셈입니다. 물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물건에 붙어 있는 감정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리를 도와준답시고 허락 없이 물건을 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분노보다 먼저 불안을 느낍니다. 물건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는데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이걸 버려도 나는 괜찮다는 확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진짜 정리는 손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버릴 수 있고 어떤 날은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방은 어질러진 성격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소중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쉽게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비워내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